미래는요, 중국의 선전 광저우 그리고 인도의 벵갈루에 달려있습니다. 옛날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중요했거든요. 지금 중국의 실리콘밸리는 선전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실리콘밸리는 벵갈루고요. 언제 여길 가보는 게 좋냐? 초등학교 5학년부터 5, 6, 중 1, 2, 3, 고등학생, 대학생, 물론 성인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다. 홍콩에 가서 디즈니랜드 간다? 가요. 왜 가냐면 애들한테 흥미를 이끌어주려고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 그럼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유명 관광지를 보고 그건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체험활동이죠. 그건 관광이라고 합니다. 여행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소유하는 거, 내가 자동차를 산다, 아파트를 산다, 이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근데 어떤 자동차는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어떤 책과 생각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근데 어떤 옷은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내 생각, 관점을 바꿔주는 그런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세계가 어디에서 움직이는지를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미국이 어디 있고 중국이 어디 있고 인도가 어디 있는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세계의 돈은 어디에서 움직이는가? 기술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새로운 사업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있는가? 저는 아이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을 이해하려면 도시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이징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애가 정치가로 키울 거야? 아니면 굳이 북경을 다 가보는 조건은 좋겠죠. 근데 굳이 북경을 가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중국이 경제가 그러니까 상해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권이 되고요. 홍콩, 선전, 광저우가 하나의 또 산업권입니다. 상해는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과 경제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가까운 항저우에는 알리바바 같은 거대한 디지털 기업이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항저우 경제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가봐야 돼요. 공부하고. 그러나 중국에는 또 하나 엄청난 축이 바로 광저우, 선전, 홍콩 축입니다. 이게 고속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산업축이 뭐냐? 홍콩, 선전, 광저우입니다. 광저우에 가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수많은 상품들은 어디서 출발할까? 광저우는 오랫동안 중국 남부의 제주와 도매, 유통과 상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를 주문하면 화면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지만 하지만 그 뒤에는 공장이 있고 도매시장이 있고 물류가 있고 항구가 있고 수많은 공급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경제는 교과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만들어 움직이는 현장에 있습니다. 전 세계 짝퉁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광저우 짝퉁 마을이 있습니다. 의류 유통의 메카예요. 여기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광저우에서 연결되는 고속철로는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선전이 나옵니다.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 만든 도시예요. 여기 보면 연화산에 보면 그 선전에는 산이 얕은 산이 있는데 덩샤오핑 동산 있습니다. 중국의 아버지죠. 덩샤오핑 등소평의 명령을 받아서 시중신 아버지가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혁신을 상징하는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선전이에요. 삼성 노트북 여기서 만듭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3만 밖에 안 되는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1,500만이에요. 70층 넘는 건물이 1,200개가 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선전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세계 1위 BYD입니다. 본사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텐센트 어디 있습니까? 본사가 바로 선전에 있습니다. 드론 DJI 본사 어디 있죠? 전세계 드론의 애플 DJI 선전에 있습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이곳에 모였을까? 모든 전세계의 프로토타입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선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T는 벵갈루루예요. 그 다음에 제조업의 허브가 어디냐? 선전. 그리고 광저우 사이에 있는 이 고속철 라인에 있는 여기입니다. 동관이라는 데도 있어요. 요 라인에서 다 만들어져요. 제가 원하는 교육은 정답을 외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교육입니다. 왜 선전에서 이런 사업이 성장했을까? 왜 기업들이 이곳에 모일까? 왜 인재가 모이면 다시 기업이 생길까? 왜 기술과 제조가 한 도시에 모이면 엄청난 경쟁력이 만들어질까? 하나의 도시를 보면서 경제, 기술, 역사, 정치, 지리를 한꺼번에 배우고 이게 진짜 학습이거든요. 그리고 선전 바로의 옆에는 홍콩이 있습니다. 홍콩은 또 금융의 도시예요. 선전이 제조와 기술혁신의 에너지를 보인다면 홍콩은 국제금융과 자본, 무역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 선전, 홍콩을 따라보지 않고요. 한 번에 봐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벵갈루를 같이 봐야 되고. 명심하시죠. 미래는 교과서 밖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교과서 밖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벵갈루 IT의 거점 허브입니다. 인도의 허브예요. 인도의 뉴욕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 국제금융과 자본, 무역, 홍콩, 의료 유통의 메카 광저우 이걸 같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다시 보면 그 다음에 상해, 항저우 여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애가 살아남는 거는 바로 교과서법, 실제 경제가 움직이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언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우리 자녀의 미래는 교과서 밖에 있습니다. 명심하시죠. 우리 자녀의 미래는 교과서 밖에 있습니다.